내년 집값 전망과 금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궁금하신 것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관련 뉴스를 쪼개드리겠습니다. 자, 내년 집값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나 다 궁금해하시는 문제인데요. 최근 많은 전문가, 그다음에 연구기관들이 관련 조사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또 언론들도 이에 대한 인용 기사를 많이 내고 있고요. 또 자체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년 집값이 떨어진다, 또는 일부 오를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의 기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요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 집값의 화살표는 하향 방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거래가 지금 꽁꽁 얼어붙었잖아요.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 집값이 상승하다가 하락 전환한 그래프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물을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고 집값 그래프가 하락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내년 집값도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집값 폭락 전망에 대해서 좀 격하게 표현하면 속지 마라, 아니면 거기 너무 현혹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하락이 아니라 폭락이라고 전망하는 그런 것들은 약간은 좀 리스크가 있다. 지금 이렇게 폭락할 그런 시장은 아닌데 그 아닌 요소들을 여러 가지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오늘 내용도 전반적으로 제가 폭락이라고 주장하는 또는 연구하는 그런 결과물들을 내놓는 기사들은 조금 무리가 있고 약간 하락 전망하는 것은 근거가 상당히 충분히 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지금 나오는 기사들이 또 약간 추세가 바뀌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근거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년에 하향하겠다는 그 FOMC 회의 그 내용들이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3번 정도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금리도 따라서 낮춰질 것이다, 이런 거를 이제 기정사실화 하면서 금리가 낮춰지면은 당연히 이제 시장에 유동성이 생기고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시장에 꽉 막힌 대출, 그다음에 고금리로 인해서 더 이상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지금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고금리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시장이, 부동산 시장도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하락을 하더라도 소폭 하락, 그러나 내년 상반기 어느 시점부터는 다시 상승 곡선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사실 무수히 많습니다. 그 변수들을 지금 다 일일이 다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올해를 기점으로만 분석을 해드린다면 올해 가장 집값에 영향을 크게 미친 변수는 단연 금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프를 통해서도 뭐 알 수가 있고 지금 나오는 통계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올해 초에는 집값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너무 얼어붙고 부동산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정부가 올해 2분기 넘어가면서 대출 조건들을 좀 완화해 준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 그다음에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대기하고 있던 실소유자들이 거래를 시작하고 집을, 내 집 마련을 시작하면서 집값이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분기, 3분기 거쳐서 집값이 이제 상승 전환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분기 넘어가고 올해 4분기로 접어들면서 다시 거래가 얼어붙고 집값이 하락 전환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역시 제가 보는 관점은 금리입니다. 고금리 속에 계속 글로벌 시장에서도 고금리가 유지가 됐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주담대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계속 가계대출을 풀어줘가지고는 시장이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이제 팽배해지면서 금리를 다시 옥죄기 시작을 했고 혜택을 주던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던 그런 대출 혜택을 다소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다시 하락 전환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경기 상황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영향을 미쳤지만 일단 한 가지 변수를 크게 본다면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연준발로 금리를 25bp 3번, 그래서 75bp 0.75%, 크게 보면 1% 이상 금리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게 이제 결국 영향을 받아서 한국의 금리도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면서 내년 부동산 시장이 이 낮아지는 금리 이 영향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특히 이제 현 정부가 내년부터 다시 신혼부부,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혼부부, 이런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출 조건을 좋게 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부모들이 증여하는 자금도 3억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 이런 정책들을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꽝꽝 얼어붙었던 거래가 내년 청년들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날 거로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 집값은 올해 그리고 내년 초까지 해서 금리가 가장 큰 변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 부동산 업계 쪽 사람하고 금융 업계 쪽 사람하고 서로 원인과 결과, 이 집값과 금리의 관계를 서로 다르게 거꾸로 보고 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업계 쪽 사람들을 중심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중론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 한국 금융당국도 금리를 낮출 것이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침체되어 있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살아날 것이다. 또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가와 오피스텔 시장, 아파트보다도 지금 사실은 그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가와 오피스텔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이렇게 금리가 인하가 되고 유동성이 풀리면 이쪽 투자 부동산 시장 쪽이 살아날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과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경제 최근 기사인데, 다른 언론 매체들도 이런 류의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경제에 몸담고 있었다 보니까 이제 참고로 이걸 보여드린 건데, 금리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내년에 오피스텔 상가 관심이 커질 듯. 자, 미국 금리가 하락이 이제 가시화됐다. 그러니까 이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감소가 돼서 매수자들이 그런 원리금 부담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이보다 더 높게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돼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로 기사가 구성이 돼 있고, 대부분의 부동산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금융업계 쪽 사람들은 금리가 낮아지는 조건을 부동산 시장의 침체 가속화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 있으신 분들은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다, 이런 식의 원인과 결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은 아니 부동산 시장이 지금보다 더 침체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보다 부동산 거래가 더 얼어붙고 가격이 더 하락을 하면 경기가 아주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금리를 지금보다 낮춘다는 겁니다. 그냥 낮추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물가가 오르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은 고금리 속에 고물가잖아요. 근데 물가가 안정이 되고, 최소한 낮아지지는 않더라도 안정이 되고,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가 되면 그때 금리를 낮춰서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근데 그때 금리를 낮추더라도 금융당국의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부동산 시장이 금리를 낮춘다 그래서 다시 상승을 급격하게 올라가는 조건이 아니라는 그런 확신이 설 때 그때 금리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업계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금융 쪽 업계에 계신 분들, 또 금융당국에 계신 분들은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련 기사가 또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한국은행 금리 인하를 도대체 언제 할 거냐? 연준이 금리 인하를 금리 인하 이제 피벗을 해서 인하 기조로 갈 것 같은데, 한국은 언제 낮출 거냐? 한국은행에 금융당국 계신 분들, 공무원분들, 그 다음에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은 3월 주택시장에 달렸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최소한 1분기에 집값이 지금보다는 더 하향 안정화되고 하락세를 보이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때 금리 인하를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확히 금융 쪽에 계신 분들하고 부동산 쪽에 계신 분들하고 지금 현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그 다음에 집값과 금리 관계를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 결국 부동산과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의 시각이 원인과 결과 거꾸로 돼 있지만 이걸 같이 섞어서 봐야 된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논쟁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가 먼저 나왔으니까 먼저 나왔을 거 아니냐,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얘기할 때 그런 오래된 논쟁이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의 금리와 같이 엮이면서 그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본 전제로 미국 금리가 인하가 된다. 그게 언제가 될까요? 빠르면 내년 3월 정도로 보고 있고 조금 늦게 보면 내년 6월 또 7월, 8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왜? 미국 기준금리하고 한국 기준금리가 지금 2%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이미 금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국보다 먼저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결국 금리 인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침체 내지는 하락 전환의 어떤 시그널이 나오고 통계치가 보여져야 될 겁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물가가 하향은 아니더라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막 살아나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집값과 금리를 원인과 결과 이런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미국적 상황과 한국적 상황을 합쳐서 종합적인 시각으로 우리 경제, 금융시장을 보면 내년에 우리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매수 타이밍을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내년에 1분기에 2, 3월 달 그 시기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금융당국의 입장,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방향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예측하기 어려운 하나의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부동산 시장은 정치 변수가 항상 크게 개입을 하거든요.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하나의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여당이 내년 2, 3월 1분기에 우리나라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서 총선 전략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 카드를 또 꺼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로만 갈 수 없는 하나의 변수가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배제하고 경제적인 논리로만 한국과 미국의 상황을 이렇게 합쳐놓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내년의 금리 상황,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을 대략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경제적 변수를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과 한국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내년 4월의 총선 변수, 정치 변수는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 변수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또 파악되는 변수들이 있을 경우는 다시 한번 또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흥길의 뉴스 쪼개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